웃기는 작가 빵문이. 안녕하세요. 웃기는 작가 빵문입니다. 드디어 11월 신춘문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0년 등단자인 제가 신춘문예에 어떤 작품이 등단되는지, 어떤 건 하면 안 되는지, 신춘문예에 이상한 루머가 돌던데 그 루머의 진실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신춘문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 고고. 일단 어떤 작품이 뽑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째는 완성도입니다. 완성도가 있어야 돼. 밀도가 있어야 돼. 작품성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달라질 수 있는데 80매 내외의 작품으로서 완성도 있는 단편을 써야 됩니다. 제가 10년 넘게 신춘문예에 떨어졌잖아요.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저기 본심 갖다 떨어지고 저기 뭐 두 작품 중에 하나로 떨어지고 그렇게 한 10년 넘게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심사평을 읽었겠습니까? 이제 매년 신춘문예가 끝나면 이렇게 당선 소설집이 나와요. 작품이 실리고 당선 소감이 실리고 심사평이 실립니다. 그럼 심사평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완성도 있는, 신뢰가 가는 가독성 있는 문장, 밀도, 탄탄한 기본기, 이런 거가 빠지지가 않아. 그거가 없이는 아무리 소재가 좋고 캐릭터가 좋고 창의적이어도 예심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각 신문사마다 적게는 200편, 많게는 800편 내외까지 수많은 단편 소설이 쏟아지는데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예심을 보시는 분들이건 본심을 보시는 분들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 한국 문학을 읽고 평론해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밀도가 부족하면 읽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완성도 있는 문장, 밀도 있는 구성,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게 완성도 있는 작품이야? 뭐가 기본기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기존에 어떤 작품들이 당선했는지 쭉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작품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들이 등단이 되고 이거는 완성도가 좀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좀 비교적 좀 허술해 보이는데 이런 게 자기만의 시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를, 기본기를 일단 탄탄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선해야 돼. 이게 심사평을 잘 보다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새로운 시선, 낯선 상상력, 문장은 투박하지만 미래가 기대되는 신예, 이런 문장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신춘문예라는 건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신예 작가, 신진 작가를 뽑는 제도기 때문에 기존 작가들과는 좀 다른 상상력과 다른 시선과 새로운 것, 낯선 것들을 완성도 있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완성도가 이 작가에 대한 신뢰, 이 작가는 앞으로 뭘 써도 쓰겠다,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주고 거기서 이 작가만의 개성을 더해서 이 작가는 기존에 있는 작가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신의 작가로서의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거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 등단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운도 따라야지. 운이 최고야.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신춘문예는 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세 번째는 문운이 따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게는 200편 내외 100편대로 이렇게 모집되는 신문사도 있고, 제가 작년에 등단한 세계일보는 800 몇 편이 돼가지고 전체 신문사 중에서 단편 소설이 제일 많이 응모된 데가 세계일보였어요. 그 800 몇 편 중에서 딱 한 편 뽑히는 거야. 딱 그해 나 하나만 세계일보로 등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실리고 작품집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정말 그 800명의 그 작가들보다 정말 월등히 잘 썼을까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운도 따랐던 거야. 밀도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창의적인 시선도 있었겠지. 하지만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 이게 본심이 있고 예심이 있잖아요. 워낙 많은 편수가 접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내 작품이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심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읽고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격한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좀 새해 첫날 보기에는 조금 껄쩍지근한, 뭐 야하다고 해야 될지 폭력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 새해 첫날 신춘문예로 올릴 수는 없다. 제 문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소설 절대 신춘문예로 등단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운이 중요합니다. 이 소설 괜찮은데? 이 소설 뽑아도 얘 잘 쓰겠는데? 라고 픽을 하면 등단이 되는 거죠. 어쨌든 내 작품이 어떤 예심위원을 만나고 어떤 본심위원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운이 따라주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작년에 했던 분이 그대로 그 신문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신문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저 심사를 안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B 신문사에서는 항상 C 선생님이 심사를 보셨으니까 나는 이번에 B 신문사에다가 내야지 이런 거는 별로 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좀 유독 많이 보는 선생님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어떤 작품을 좋아할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춘문예를 하려면 첫 번째, 장르문학 안 됩니다. 장르문학 쓰지 마. 로맨스 소설, 판타지 소설 그걸로 단편 소설 만들어가지고 낸다고 안 돼요. 이거는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신진 소설가를 뽑는 제도기 때문에 한국 문학, 순문학, 문단 문학을 써야 돼요. 그거랑 거리가 있으면 그 선생님들이 읽지도 못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그 장르를 차용할 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뭐 그런 새로움을 보여줬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보통 장르 문학을 많이 썼다면 이 순문학, 문단 문학이라고 불리는 그거를 좀 낯설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르 문학은 뽑히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장르 문학은 쓰지 맙시다. 한국 문학 그게 뭔지 모르면 당선집 여러 권 읽어봐.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이 좀 올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신문사 좀 찾아가지 마. 정말 답답하고 막 궁금하고 이런 마음은 알겠는데 신문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뻘쭘하고 쪽팔려요. 저 딱 한 번 가봤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나 진짜 옛날에 한 번 가봤는데 너무 뻘쭘해.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신춘문예 로망이 있었어. 그래서 나보고 한 번 정도는 직접 가서 내보라는 거예요. 직접 가면 좀 알고 편으로 내면 될 것 같은데 직접 가보래. 그래서 나 가봤어. 신문사에 가서 냈다. 마감일도 많이 남았는데 갔다. 뚜벅뚜벅 갔다. 정말 싸하고 왜 왔는지 이런 그런 눈빛 있죠. 신춘문예는 신문사 문화부 기자님들이 담당을 하는데 문화부 기자님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데 찾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우편으로도 잘 갑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택배 시스템, 우체국 시스템을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도 좀 하지 마. 알아서 발표될 때 되면 나와. 무슨 예심 끝났나요? 예심 끝났으면 예심 끝나도 예심장 뭔지 안 가르쳐줘요. 본심 끝나도 당선자한테만 연락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연락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건 알겠는데 괜히 전화해보는 거는 그게 어쨌든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시다. 등단하는 사람들한테 연락 옵니다. 내가 받기 싫어도 연락이 와요. 그런 전화는 또 귀신같이 받게 돼. 저는 핸드폰을 항상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엄마 전화도 잘 못 받아. 근데 그 전화는 하긴 신춘문예 시즌에 원고를 여기저기 낸 사람들은 이제 한 12월 중순쯤 되면 온 신경이 전화기로 가야지. 이 전화기를 이거를 볼 수밖에 없어.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해. 어쨌든 신문사에다 전화해보지 않아도 등단하게 되면 연락이 오니까 그냥 집에서 기다리시고 이 전화가 안 오면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아니 작년에 제가 연락을 언제 받더라. 세계일보는 응모작이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감이 제일 늦어요. 중앙지 중에. 그래가지고 작품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심을 보잖아요. 그럼 왜 예심위원 선생님들이 한 10작품 내외 정도의 본심작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심 심사위원분들이 모여서 본심을 봐. 본심을 보고 여기서 등단작을 뽑히자마자 당선자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하는 게 거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먼저 전화를 하시고요. 심사위원 선생님이 한번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일 마감이 늦은 세계일보도 19일쯤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인터넷에 이제 보잖아. 이제 등단하고 나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일보 발표 안 났다는 루머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표 났다고 가르쳐줘야 되나? 근데 여기 기다리시는데 세계일보 발표 났는데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루머가 카더라가 진짜 많습니다. 어느 신문 발표가 났는데 뭐 어쨌다더라. 어느 신문은 아직이라더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은데 어쨌든 결론은 크리스마스 이전엔 다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참 제가 이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낸 게 작년이었어요. 왜냐고 등단 연락을 받은 첫 크리스마스였거든. 진짜 크리스마스 우중충하죠. 근데 그 전에 다 연락이 가. 왜냐면
신문사에서 불러서 사진을 찍어요. 당선자들 사진을 찍고 수상 소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락이 안 왔다? 그러면 올해 신춘문예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문내지 개간지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머가 있어. A 신문사는 좀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더라. B 신문사는 재기발랄하고 유머러스한 가족 서사를 좋아한다더라. D 신문사는 뭐 어쩐다더라. 이런 식으로 문우들끼리 작품 보다가 이거는 약간 어느 신문사 스타일이네 거기네, 뭐 이거는 어느 신문사 스타일이네 거기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 그리고 제 친구들 등단하는 거 보면 심사위원 선생님들 성향이랑 맞느냐가 중요하지 그 신문에 어떤 풍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년도에 B 신문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나도 그런 비슷한 이유로 써가지고 B 신문사에 내봐야지, 이런 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전년도 작품을 무슨 기출문제처럼 알고 그것과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면 그거 보는 사람들도 되게 지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고 뻔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기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전년도 등단작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어떤 작품이 좋은지 알아보는 건 좋지만 이 신문사에는 이런 스타일, 이 신문사에서는 이런 스타일, 그런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심사위원은 자기 제자들만 뽑아준다더라. 등단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도 심지어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제 문우들 다 등단한 애들 얘기를 들어봐도 미리 뽑혔다거나 선생님이 밀어줘서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진짜 없었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열심히 안 도와줘서 서운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내 소설 본심에 갔는데 나 배웠던 선생님이 본심 심사위원이었는데 내 거 안 뽑아줬어,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본심 열 몇 장 이렇게 올라와도 이게 전부 이렇게 당선권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둘셋 작품 골라주고 그 중에 하나를 딱 뽑는데 이런 작품 중에서 자기 제작계에 있으면 오히려 빠진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중에 뒷말 듣기 싫으니까. 여기 심사위원 선생님들 이 심사위원 안에도 다 명망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굳이 괜히 제자 밀어주고 그래서 뒷말 들어서 이 선생님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 심사위원 안에도 충분히 존경받는 문인이신데 못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떤 이익이 있다고. 그거는 진짜 좀 완전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말인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예창작과도 아니고 국문학과도 아니고 근데 그런 친구들 많이 등단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지 못해서 등단을 못한 거다, 내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못해서 등단을 못한 거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엔 등단을 준비하고 신춘문예 응모한 지가 진짜 오래돼서 지금 11월이 됐는데 막 작품 안 고치고 신문사 그 주소 뽑고 출력하고 대봉투 사서 막 안 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올해가 처음으로 그걸 안 하는 해인데 그래서 되게 어색한데 그래도 등단이 됐잖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아예 관다고 집어쳐 그랬으면 저는 이런 컨텐츠를 찍을 일도 없겠고 지금 등단 작가가 돼서 뭐 책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발표하거나 이런 기회도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만큼 10년 넘게 신춘문예 하고 이러질 저보다 빨리 실력을 쌓으시고 얼른 등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써도 문운이 안 따르면 안 돼. 이게 참 아쉽지만 그래요. 그리고 되게 여러 번 고쳐야 돼요, 작품을. 저 등단작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경향신문 최종심에 갔었고 또 다른 신문사 최종심도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작품 경우에는 제목이 바뀌지 않고 되게 여러 해 최종심에 가다가 등단이 되는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이 신춘문예 안 됐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고치고 밀도를 올리고 새로운 걸 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품 완성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서 꾸준히 응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10년이나 안 되면 그만둘 법도 한데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왜 계속 그렇게 막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빨리 등단하시길 빌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왜 했을까? 10년 넘게 왜 했을까? 10년 정도 안 되면 그냥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참 이상한 애야.